우소현 유망입니다.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선텐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환율 공포 13년 만에 1,300원을 넘었습니다. 파월은 경기 연착륙이 어렵다고 이야기했고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증시도 초토화돼서요. 코스피 1%대, 코스닥 4%대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자, 환율이 1,300원을 넘었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위기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IMF 리먼을 이어서 새로운 경제 위기에 진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는 아니라고 했었죠. 파월이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요. 7월에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파월 의장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침체, 리세션이 일어날 수 있냐는 질문에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것이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7월에도 0.75%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경제적인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은 살겠지만 신흥국은 부도에 몰릴 것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는 세계의 경제 침체일 수 있습니다. 자, 환율 1,300원 시대 정부 개입도 안 먹혀서 원화 가치 인리 루피아 1엔화보다 원화가 더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한국이 4.96% 하락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화가 급락했고요. 한국은 환율 1,300원에서 주식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성공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1997년 IMF가 그랬고 2008년 리먼이 그랬습니다. 자, 사면초가 대형마트 쇼핑객이 끊기니 주변 상권까지 슬럼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형마트가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19년에 보면은 대형마트가 19.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온라인이 41.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2년에는 대형마트의 점유율이 14%로 줄어들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48%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유통업종 순위도 1위에서 꼴찌로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오프라인 상가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매출은 상승하고 있죠. 이 트렌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가 투자에 극히 주의해야 하는 그런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명 OLED 파티션 책상 LG 디스플레이 공모전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투명 OLED는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회의,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의 2배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이면 신용대출이 2억까지 가능하다. 그런 의미죠. 자,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전세자금 마련에 상당 부분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자, 신용대출이 확대가 됩니다. 유동성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통큰 지원 원전 테마주가 달아오른다고 하는데요. 한때 대선 테마주로 꼽혔던 원전주가 다시 정책 테마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5.3%의 큰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자, 원전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원전의 성패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비투게임이 더는 못 버틴다. 오늘
역대급 반대 매매가 나올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주식시장은 늘 그런데요. 반대 매매로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나면 그때서 반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바닥에 근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 매매로 그동안 비투했던 투자자들이 다 어,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나면 그때 가서 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청약 광풍 불던 영종도 석 달 새 전셋값이 35% 급락한 이유는 자, 외지인 많고 신축 공급이 쌓이고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의 겹 악재, 다주택자 절세형 매물까지 전용 84 전세가가 3억 5천에서 1억 2,500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기사입니다. 전셋값이 3억 5천에서 어, 2억 2,500으로 하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락한 금액이 1억 2,500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은 뭐 2억 2,500만 원의 전세가가 하락한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이것이 의도된 그런 기사인지 아니면은 오타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영종도의 미래는 일단 밝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개발 계획과 일자리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의 공급 물량이 더 부담이 됩니다. 섬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외지 투자자들이 많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종도에 앞으로 1년 후의 공급 물량을 보면 특히 이 운남동 쪽에 공급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산동이 20%라고 하면 운남동은 30%의 공급 물량 증가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1년 전에 추천했던 운서동은 공급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자, 운남동에는 30%의 공급 증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가는 더 약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어, 1억 2,500이 아니라 최근에 2억 2,500의 84제곱미터가 6층이 거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2022년 3월 3일에는 3억 5천에 14층이 거래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올해 3월과 올해 그 6월이 좀 큰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 층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요번에 거래된 것은 저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용산까지 상승세를 멈춰서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대세 하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6월 1일 이전에 금의 물건이 지금 통계에 잡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5월에서 6월은 이사의 비수기죠. 그리고 8, 9월에 이사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전세가,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가 앞으로 4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를 올릴 것이고 전세가는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멈춰진 상승세가 대세 하락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확 달라진 세운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꾼다고 합니다. 자, 강북의 도심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한남 2구역 공사비 770만 원 평당 책정이 되었답니다. 둔촌주공처럼 될까봐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공사비가 올라야 공사의 진행이 빨라질 것입니다. 물가의 상승으로 전세가의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원화값 초비상 당국 개입에도 저지선 무너지는 원화값, 미중유의 퍼펙트 스톰이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제가 1301원을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좌측에는 1270원 이하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그래프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죠. 1310원이면은 한 요 정도의 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빨간 선 아래로 내려온 것을 보면 IMF,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물가 상승발, 글로벌 긴축 이 네 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00을 가로로 연결하니 그래프상으로는 1270 이하로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프에 오류가 있고요.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IMF,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가 주식 투자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투자할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2009년 7월 13일 1315원 이후 12개월 11년 만에 다시 1300원 아래로 원화값이 내려왔습니다. 자, 13년 만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고요. 위기에는 금과 부동산이 가장 강하고 주식과 채권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화값 하락은 수출의 호재라던데 기업들 이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자, 그 이유는 원자재 값이 올라서 이것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원자재 값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경기 침체 이 삼중고가 기업들을 크게 매출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참 그 대한민국은 그 수출로 그렇게 돈을 버는 나라인데요. 자, 현재의 이 삼중고는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뭉쳐야 산다. 일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바람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 규모를 키워서 재건축 사업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재건축도 규모를 키워서 통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임대사업자 차별 논란에 상생 임대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상생 임대인은 5%만 그 임차료를 올리게 되면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로 5%만 인상을 하는데 상생 임대인보다 더 못한 혜택을 주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죠. 자, 그래서 어, 임대사업자도 5% 임차료 상승으로 양도세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발표될 것이고요. 임대사업자를 다시 권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인 한 명이 주택 45채를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국토부 투기 의혹 1145건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인도 그렇지만 한국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민족은 중국인이죠. 어, 이 중국인들이 또 이렇게 한국의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